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말씀드리려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과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시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시민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한 1인 시위를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의 전화가 요즘 들어 늘고 있습니다. 주로 걱정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협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 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자기검증 기술서는 서류 및 면접 심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지난 14일 시의회 성명서와 논평을 반박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징계 전력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 즉 자기검증 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실한 심사 자료와 엉터리 행정 지원, 거짓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기검증 기술서를 토대로 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습니다. 둘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애석하게도 2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소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를 기만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 검증을 방해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뒷받침할 근거인 자료 공개와 녹취록 공개로 집행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셋째, 자기검증 기술서 서약서엔 허위 기재 시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전력과 내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과 징역, 금고, 벌금,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 중인 사안,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준 전력, 회계 처리,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기술하고 소명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민호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 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의 인사조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 출연 기관 장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인사 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기자회견문이었고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KBS 한솔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검증 시절 이번에 인출위 의원들이 확인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거를 확인하지 않는 게 과정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누락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자기검증 기술서 관련 인출위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처음으로 자기검증 기술서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이 도기시는 처음 도입이지만 광주시는 2015년부터 자기검증 기술서를 도입해서 출자 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위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도 제공을 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들에게도, 즉 의원님들이죠, 의원님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검증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도입을 했고요. 공원과는 달리 애초부터 제공이 되지 않았음을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명 자료와 보도 자료 2월 14일 집행부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자기검증 기술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이 실현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부 거짓입니다. 네, 김주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논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제일 일의 속도가 안 났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중앙부처죠. 연결이 되어서 박영 후보 지금은 임명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임명 예정자가 소속된 부처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확신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내려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접근을 했지만 중앙정부의 이 정보를 획득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득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통해서 실장 3명을 징계하였고 또 여타 관계자들을 강등시켰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의 3분의 실장님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저에게 공개적으로 서한문을 통해서 본인이 중징계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등까지는 아니다라는 하에 견책이라는 경징계와 또 사명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월 6일 법무부에서 단행한 7만 5천 명의 공무원 명단 안에 과연 이 관련자께서 있으신지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을 했지만 이게 개인적인 통지 처분이 되는 항목이라서 또한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이 실장님에게 관련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것은 확실하고요. 문화관광부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한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선 위원님께 먼저. 예, 뉴키스의 홍성환 기자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규정 절차상에 자기 검증 기술서를 위원실한테 보여주지 않았고 시는 집행부인 시는 이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기술서의 탐본을 보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립적 징계위원회 회부 주의권에 회부된 적용이 있습니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예 아니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예 아니오라고 어디에 선택된 걸 의뢰도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자료 요청을 두 번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기 때문에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해 보도자료에 주셨는데 나와 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라고 징계 경력이나 회부된 적이 있다고 예라고 채택을 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추위를 해야 되는 거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아니라고 했으면 허위로 적어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인용 보시는 취소가 겁니다.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죄송한데 하나 더 여쭤보면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문항에 대해서 네. 뭐 경징계니 뭐 사면이니 이런 거를 운운하면서 네네. 굳이 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말씀대로 이 자기검증 기술서는 많은 시도에서 도착검증 자료와 함께 나중에 최종적으로도 확정이 된 사람 경우에 성범죄 기록이라던가 뭐 음주, 부산 형성 과정 등의 소상한 내용들을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거짓이 밝혀지면 임용 취소까지 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라고 했으면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회부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했으면 소명을 했을 것이고 그 소명 자료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사청문이라든지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아니요라고 이분이 답변을 했다면 이 또한 거짓된 사실로 임용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아직도 신분은 응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하나 더 하면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첫 번째 예라고 했으면 네. 어차피 인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 모든 문제가 있고 의논해도 시장께서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두 번째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으면 허위 사실이나 그렇죠. 거짓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해임이나 공모를 다시 해도 된다는 네, 입장이십니다. 임용 취소까지도 네, 가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확인은 지금 못하신 건 맞죠? 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나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신 건 맞죠? 네. 네. 윤기 기자님. 네, 세종에서 이경규입니다.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그 최민희 오늘 오후에 이제 임명장을 줄 거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뭐 오늘이든 언제든 뭐 그 임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의회는 어떻게 되어가실 겁니까? 맞습니다. 저 지방자치법이나 많은 시도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이라고 판명이 되더라도 인사권자인 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또 대처는 많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단체장인 최민호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법칙 그리고 함께 세종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늘 의회만 협치의 주체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역시 협치의 주체입니다. 같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을 하고 의회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내지는 저희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님 먼저 하시고 최종현 기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선희 경제 보내줍니다. 아까 보도 자료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거짓으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법 처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셨나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재량 행위라고 해서 자기들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정이나 법령도 딱 떨어진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협치나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자기검증 기술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옳은지 그런지 아직 정확히 본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검증이 된다면 하는 게 좀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 의장님하고 통화하실 때 네. 감사원의 결과나 네. 국정감사 자료, 독표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걸 좀 밝힐 수 있는지. 목요일 날 배포된 자료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후보자 관련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원 자료와 또 국회 녹취록 관련된 채널 A부터 연합뉴스 많은 보도 자료들을 취합해서 후보자 관련 자료는 목요일 날 모두 공유를 해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사실 확인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게 동일한 자료를 2번 요청을 드렸고 완강하게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 의회에서 13일 그 인사청문 실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14일 집행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분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반박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자기검증 기술서를 통해서 촘촘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는데 무얼 더 하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게 애초에 제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거짓으로 내용을 배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전 기자회견문에도 밝혔듯이 책임자와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설 연휴부터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제가 공식 사과도 했듯이 다소의 부적합한 표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나누어 드렸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 후보자를 향한 것이라기보단 그 인사청문 절차를 부당하게 부정확하게 행한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기자회견입니다. 최종현 기자님 하시고 예, 포커스 뉴스라는 최종현 기자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날씨 밖에 화창한데 어둠침침한 풍경이 있으니 기분은 안 좋습니다. 사실 어저께인가요? 어제가 그저께인가하고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이 2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때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어떤 권력을 갖다 연장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갖다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의 시대를 보면은 오늘 이 브리핑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시에서 있었던 브리핑 또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명으로 내놓으신 각종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게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싸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간에는 이 싸움에 있어서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정무 라인을 통해서 오는 저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실탄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좀 지리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영역이라는 표현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보낸 파일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개 시도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의 병행 여부라는 자료를 통해서 다른 시도들이 임원추천회와 또한 인사청문회를 같이 실시하고 있다라는 자료와 함께 조례의 존재 여부까지도 동일하게 다 적기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져 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부분의 시민 영역이 참여를 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점, 현장의 소리, 요구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전쟁은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역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법이, 지방자치법이 재량이긴 하지만,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개정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입법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그 후보자가 어떤 도덕적 자질을 가졌는지,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비판이 없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후보를 흠집내기라기보다는 그 후보가 어떤 전력을 갖고 있고 우리 시에 맞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신 정무라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장님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의회는 독립된 의사기구라고, 입법기구라고 볼 수 있는 2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곳이고, 저는 단지 어떻게 보면 의견 취합이나 의회를 대표하기에 조금 그 행정적 절차가 편리하기 위해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과 정무라인과 우리 비서실과 함께 의논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종시 전역에 걸친 사안들을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의논해야 하고요. 어떤 논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시민은 그리고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 보도자료 있잖아요. 보도자료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수의당 의원님들이 아는 것을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의장이 극단적으로 이걸 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기관으로 여기 되는 것처럼. 네, 다른 기자님들도 궁금하실 사안이실 것 같은데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3일 인사청문회 실시 촉구 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같이 발표를 하고요. 14일 집행부에서 아마 3시 넘어서 엠버고를 걸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박 자료를 박연부 나간에서 발표를 했고요. 제가 완주를 다녀오는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종 도착을 했을 때가 아마 3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실 수 있는 시간이 4시 반 전에 기사를 송부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 전부터 저희가 그런 많은 양의 자료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냈죠. 그러면서 그 의원님들과 공유하기 전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소속인 의회에서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고문 변호사님께 이 관련한 자문을 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는 합당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한 분은 논의하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약간은 좀 불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관 대표로 논평 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또 시청에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단톡방이나 이런 어떤 SNS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또한 바쁘시기 때문에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포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저도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직접 배포될 수 있으면 면담식으로 공유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아침부터 일찍 만날 수 있는 의원님들을 국힘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이든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화한다는 얘기가 의장님 혼자 이렇게 지금처럼 그 정문화에 부끄러고 셋이 이걸 그 보도자를 만들었다는데 의원님들은 뒤에 계신 의원님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를 다 강화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강화라는 건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는데요. 아까 네. 말씀 주셨는데 자기검증 기술서가 애초에 제공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위원들한테 원래 제공이 되어야 하는 건데 안 된 건지 아니면 필수 제공 자료에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저희 아침에도 저 광주의회 쪽에도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행안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의 인사 관련 지침에도 이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역시 적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형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6명이 응모를 했고요. 거기서 서류를 접수를 해서 총 11분이 서류 전형을 거쳤고 거기서 6분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6명의 면접 대상자에게 자기검증 기술서를 필히 제출하라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6명이 제출한 자기검증 기술서가 그 어디에서도 검증의 자료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약 이 자기검증 기술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알게 된다면 기자님들 정부에게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석 기자님 질문 받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비일보 장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 경제부시장이죠.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그래서 갑자기 가봤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게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니 국민의힘 시장 흡집내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그 청문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시장님이 인사권자로 단독으로 임명할 때 그때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추위에 했을 때는 거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문화재단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인추위가 만장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두 분을 시장님한테 올렸고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오늘 인사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단독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총론용이냐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총론이 다가오고 있어 기자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제가 이 인사청문 관련한 집행부하고의 갈등을 사건별로 날짜별로 한번 추이를 해봐봤습니다. 2월 19일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고요. 2월 20일부터 신임 대표이사가 업무를 시작한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이 시간의 흐름상 이게 총선과 지금 맞닿아 있어서 혹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조례 작업이라던가 관련된 숫자 출력 기관의 장의 공모, 응모 내지는 이 결정과 맞닿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이걸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선거와 연결을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이거 뭐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밖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청문회에 관련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문도 있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가 말씀대로 집행부의 말대로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그러하나 다른 시도들이 아주 앞서서 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는 우리 세종시도 같이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6명의 면접 대상자에게 자기 검증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7분의 임원추천위원들이 찬성이라고 동그라미를 한 건 2명의 세배수인 6명을 면접 대상자로 특정한다는 것에 찬성을 한 것이지 이 최고점을 받은 두 사람을 최종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제공하겠다에 대한 찬성이지 그 특정인 후보에 대해서 찬성은 아닙니다. 요 자료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배포된 기자님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다 된 상황인데요. 요건에 관련해서 만장일치와 관련된 요건 제가 장석 기자님께 따로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박 기자님 잠깐만요. 전에 제일 뒤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박은 기자님 하겠습니다. 요 라인 제일 뒤편에 계신 박세부가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충청매실 조동기자입니다.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고 이번 인사청문회는 처음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사청문회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제정된 지가 그 광주가 8월 7일 제정됐고 또 광주가 8월 7일 제정됐고 대구가 8월 10일 제정돼서 최초로 제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경기도, 경남, 제주가 1월 달에 제정됐어요. 세종시는 12월 18일 날 제정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번 1월 달까지 이렇게 제정되면서 그 문제의 발단은 아마 이 청문회 조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일단 일을 하다 보니까 뒤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의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거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 적격 판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인물을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조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인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로 통과가 되면요,
그 조례안을 집행부에 보내서 행정 예고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 수료라는 말은 안 맞겠네요.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 예고를 하고요. 입법인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해서 논의를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 규정을 할 것이냐, 이미 규정을 할 것이냐, 내지는 뭐 하다못해 띄어쓰기까지도 저희들이 다 검수를 받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집행부가 이걸 동의할 수 없으면 다시 생각을 해달라고 반려를 시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협업을 거쳐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집행부가 인지를 못한다는 건 가정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또한 지금은 이제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간담회가 다른 시도에서 해가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형식이 똑같습니다. 상임위 소속의 의원님들과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의 의원이 합류를 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고요. 용어가 어떠하든 다른 시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인출이 또한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강은숙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새누파랑의 박영주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이거 정말 문학의 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은 굉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이 들어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네, 공모사업이 지금부터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됐다 안 됐다가 나옵니다. 가끔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단체가 공모사업을 될 수가 있어? 일반인들은 알아요. 아는데 집행부는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문화재단의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는요, 산수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에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그럼 오늘 만약에 임명장이 받아진다면 내일부터 도장 찍고 공모사업 결정이 될 텐데 이 젊은 예술인들, 토박이로 활동했던 예술인들도 물론 있고요. 청년 지원 사업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밖에서 바라보고 아닌데라고 해도 아닌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주실 분들은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발표, 진행, 심사 이 과정은 지금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안고 이게 진행되는데 공모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의 우려 때문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네, 심각한 우려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무서운 용어로 과거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였는데요. 목요일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이분이 국장 시절에 3건, 실장으로 재임 시 2건,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순방 관련 업체 선정, 그리고 태권도 시범 관련한 업체 선정, 여러 부당한 단체들을 배제시킨 건수가 106건이라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요. 많은 현안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약간은 좀 이것이 시민들에게 좀 공분을 살 만한 일인데도 확산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또한 이런 어떤 예전에 있었던 줄 세우기 내지는 부당한 어떤 지원 기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세종시의 문화예술이 이분에 의해서 이제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정말 걱정이 큽니다. 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의회가 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 서비스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하시고 이모순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시상식에 임명옥이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장님은 기자들한테 좀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2일자 입장문 발표하셨죠? 네, 목요일 날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4일 날 나왔어요? 네, 14일자더라고요. 포맷이 네, 22일 날 발표를 하시면서 예. 날짜를 14일로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4일을 이렇게 잘못 온 건가, 14일 날 이렇게 두개 온 건가 그랬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부정확한 예. 실수가 있었으면 사과를 좀 드리는데요. 꼼꼼히 살펴서 네네. 밖에 대회로 나가는 건데 살펴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22일 날 입장문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박인용 예정자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네네. 사과한 거는 개인적인 건가요? 발표된 내용 중에 작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인적인 논평을 한 기관장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마음도 충분히 담아서 사과를 드린 겁니다. 입법 시의회 입법 고문 자문 의뢰하시 했다고 한 결과물을 보면은 네. 세 분의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성명 자체에 무슨 법적 책임은 없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개인을 들어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논평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대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좀 전에도 그러셨어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06건에 대해서 예예. 그게 손혜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인데 국정감사 특위에서 네. 한 얘기죠. 그게 106건이 어떻게 성립됐는지는 아세요? 총 444건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 106건이 어떻게 해서 형성된 106건인지. 기자님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을 해요. 네. 10명이 신청을 하는데 갈 사람은 뭐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네. 나머지 8명이 배제가 됩니다. 네. 그 배제된 사람들이 8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106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네. 자료만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이 막 다루쳐요. 장관을. 네. 그래서 나온 자료하고 네.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네. 또 하나는 네. 지금 면접 이게 질문입니다. 실제 네. 면접 심사에서 물론 면접 심사에서는 자기검증 기술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6명이 제출을 했어요. 네. 지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임추위에서는 못 봤다는 거죠? 네. 확인됐습니까? 네.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게 그러면 자기검증 시스템 자체가 임추위에서 심사해야 될 사항입니까?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을 했고 여기 교차 심사라고 돼 있는데 네네. 맞습니까? 그거는 문화재단 직원의 유선 확인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직원은 교차 심사용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임추위 위원을 3분을 이번에 의회에서 추천하셨죠? 네, 맞습니다. 의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 저는 아니고 다른 위원장. 로테이션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 3분이고 그 나머지 분들까지 해서 4분인데 스스로 임추위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임추위 활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임추위 자체의 임원 추천위원들이 검사하고 검증해야 할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위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누락입니까? 아니면 임추위하고 인사청문회가 공존해야 되냐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임추위가 필요 없는 거냐? 임추위와
임시주의와의 공조랄까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임시주의는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네. 의장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재량행위예요. 아 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 네, 그리고 그 질문 전에 주신 말씀 중에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상대 역시도 개인이 아닌 기관장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톱어봐야 된다는 말씀 조금 부가적으로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석 기자님께. 네, OTN 이모성 기자입니다. 네. 저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시대와 시대의 변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전 집행부가 8년을 이춘원 시장이 8년 동안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의 문화가 틈했던 거고요. 또 세종의 발전에 따라서 문화를 막 도입도 하고 또 퇴출도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최민호 집행부는 현재 2년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의장님이라든가 기타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이 사측이라든가 또 의회 쪽이라든가 이게 오고 가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신데 이제는 법적으로 필요할 때는 법적으로 하시고 이제는 이 기자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과 생각은 기자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번의 공방이 오가면서 양도 많고 자료 양도 많고 해서 좀 피로도가 쌓이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해서 저 또한 이 인사청문 관련한 집행부와 의회의 공방이 건실하게 건전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8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준석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도 의원님들은 끊임없이 인사청문회를 요구를 했고 시정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제가 문화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 관련 운영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화에 대한 아까 그 서두에 모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문화 쪽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네, 문화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요구도 또한 달라지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송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부시장로 선동환 기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를 보면 특히위원회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논평이나 설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했을 때 인사청문회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거는 그냥 형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입장 그다음은 인사청문회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충분히 이것이 있을 때 이거를 주기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려요.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무용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통해서 서류 제출을 합니다. 이 서류 이분 이제 사진이 나와서 많은 사실 개인적 상황들이나 이력서를 많이 써보지만요. 제출되는 서류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분이 후보자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인사청문회는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보시면요. 이분이 제출한,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검증을 합니다. 본인이 낸 서류만 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었다. 이거는 본인들이 누락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아주 멋지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사청문회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검증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의원님들께서 이국 임용 내정자의 과거에 관련된 것들을 더 정확하게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임명권자인 시장님께 의견을 드렸겠죠. 이분은 이러이러한 전력이 있으니 우리 세종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께 전달을 해서 시장님이 보고 나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알아서 내지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까 우리 최종현 기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테이블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더 나은 인물을 최종 시민들을 위해서 뽑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거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제가 살짝 보여드린 이 개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10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6명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점수를 통해서 최고점을 받은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요. 그 2명 중에 역시나 최고점을 받은 분을 시장님이 지정을 하신 거고요.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의회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있지 의회가 통과시키면 그 사람은 오케이예요 라는 만능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저 역시도 14일 배포한 자료에 여러 번 본다고 봤지만 본문에서는 뺀 상황이 그 작은 소제목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제가 놓쳤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렇듯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의회 만능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 완벽하지가 아닙니다. 의회가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니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기자님들도 공감해 주십사 하고 기자회견을 기자님 잠깐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질문한 건데 2명을 최종적으로 올리잖아요. 네. 거기서 금방 지금 시장님이 점수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두 분 중에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권한이 아니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 시장님은 점수가 높은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청점자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데 지금은 점수 높은 사람만 찍었는데 그 전이나 다른 건 출자 초연 기간 같은 경우에 네.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번 말고. 이번 말고요? 예. 네. 다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금방 그거는 이번 것만이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시장이 추천한다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잠시만. 네. 그렇게 진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될수 있으면 명확한 어떤 말씀들이 네, 아까 좀 늦게 오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지금 하시는